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키스 연료전지 연구센터 이청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요용탄산 연료전지가 몰튼 카보네이트 퓨얼셀 중에서 전해질을 그린시트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린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전해질이 함침된 구성 요소를 어떻게 만들고 이를 어떻게 단전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FC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MCFC는 다른 연료전지와 달리 매트릭스와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매트릭스 일렉트로라이트가 들어있는데,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리퀴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라이트는 리튬 카보네이트, 포타슘 카보네이트, 소듐 카보네이트 등을 사용하는데요. 금속 포지판으로는 이렇게 개방 하나를 쓰고, 에노드 사이드와 캐소드 사이드에 서로 다른 가스들을 집어넣어서 이 CO2가 CO2- 이동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의 종류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라이트가 바로 이제 리퀴드 상태라는 건데, 이 리퀴드 상태의 카보네이트 일렉트로라이트는 매우 이제 부식성이 심하고 증발이 되기 때문에 전해질 고갈에 따른 생산 방도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해질이 리퀴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넣을 때 부피가 이제 여기 함침되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그런 높이 감소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그 높이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CFC 운전 조건하고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캐소드는 니켈 옥사이드, 매트릭스로는 감마 또는 알파 리튬 알루미네이트, 그리고 에노드로서는 니켈과 니켈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각각의 특성들은 이렇게 포로서티, 서피스 에리아, 파티클 다이아미터 등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드 가스로는 수소,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캐소드로는 에어하고 CO2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보통 600도에서 650도 사이에서 운전하게 되고, 가스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운전하게 되는 150mAh 스퀘어 센티미터 제곱에서 40%로 보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테이프 캐스팅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제 이 구성 요소들은 테이프 캐스팅된 소재들을 다 번아웃하여 파우더 상태만 남은 건데요. 이 파우더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크기와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테이프 캐스팅 공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테이프 캐스팅 공정에는 원하는 파우더들하고 디스퍼전트, 디포머, 솔벤트, 그 다음에 플라스 사이즈, 바인더 등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밀링 과정을 통해서 섞어주고 슬러리를 만들어서 탈포 과정을 통해서 이 일정한 두께를 갖는 블레이드로 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크기와 두께를 갖는 이 그린시트 상태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린시트 상태의 매트릭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특징은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소드와 전해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모두 다 볼밀링과 볼밀링과 테이프 캐스팅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 캐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용탄산 연료전지 구성 요소의 형태 캐소드, 매트릭스, 일렉트로라이트 모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인더, 플라스 사이드, 디포머 등의 유기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조금 안 좋은 공정이긴 하지만은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전해질인데요. 일렉트로라이트 그린시트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매트릭스 사이에 한 장씩 끼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렉트로라이트가 녹아버리면은 안에 있던 그 바인더랑 이런 것들은 다 공기 중으로 이제 그 포러스한 부분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리퀴드들은 그 매트릭스, 에노드, 캐소드로 다 훔침이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면서 그 전해질 그린시트가 있던 높이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 처리 과정에서 전해질 시트 두께 이상의 높이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에서 눌러주는 단위전지 그 스택에서는 이 높이 차이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이와 같이 전해질 그린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노드, 캐소드, 매트릭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전해질이 분포하는 캐소드 40%, 매트릭스 100%, 에노드 20%의 이제 이와 같은 전해질 함침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MCFC 단위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해질 함침 과정을 통해서 전체류 과정을 최소화하고 높이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일반 단위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 사이로 다 일렉트로라이트 그린 시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일렉트로라이트 그린 시트들이 이제 용융되면서 매트릭스에는 필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만큼의 높이가 감소하게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만들 전해질 함침형 단위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모두 에너드 필터도 매트릭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높이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번아웃된, 그러니까 그 유기물들이 다 모두 제거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두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그 그린 유기물이 없어서 전처리를 상당히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그 기존 단위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전해질 두께가 감소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두께 감소가 감소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저희 매트릭스가 전해질이 함진되면서 액체가 다시 고체가 되면서 강도가 올라가서 이제 전지 조립이 편리하고 그 전처리에서 유기물 발생이 최소화돼서 전지도 운전할 때 이와 같은 그 환경에 유해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함침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테이프 캐스팅을 통해서 원하는 이 구성 요소들을 만들고 이 그린시트 상태를 먼저 신터링을 통해서 소개시켜주면서 그 유기물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650도씨로 온도를 올려서 전해질을 함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침할 때는 역시 상판과 합판 사이에 그 니켈 퍼퍼레이티드 시트를 써가지고 그 상판과 합판이 굳는 걸 방지를 하고 일렉트로라이트로는 그린시트나 이제 파우더를 모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둘 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질 함침량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MC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보네이트 그린시트 질량하고 매트릭스의 질량을 일정 비율로 맞춰서 거기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계산 비율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함침량의 캐토드 40%, 매트릭스 100%, 에너비 20%에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계산량으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함침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100% 이상을 실험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을 함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서 이제 상판과 합판 사이에 이제 저기 구성 요소하고 상판과 합판이 붙어버리는 고착화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착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소 90%의 이제 전해질만 함침하고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공기극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트릭스를 85%, 공기극을 80% 정도로 이렇게 기준적으로 이제 함침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매트릭스와 공기극 두 개만의 함침을 해서 전해질 그린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전해질이 모두 다 이제 매트릭스와 공기극이 들어있는 용탄산전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과정 설명드리면은 텔캐스팅 그린시트를 만들어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4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적층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번아웃을 유기물로 날려주고 다시 650도씨로 온도를 올려서 전해질을 함침시켜주고요. 공기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린시트를 소개한 다음에 이제 전해질을 다시 650도씨에 환원 분위기에서 전해질을 함침시켜줍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매트릭스를 먼저 4장을 붙여서 하나의 이제 마그네틱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거를 소개를 시켜줘서 유기물들이 다 제거된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매트릭스 위에다가 일렉트로라이트 그린시트를 올려서 저희가 원하는 질량의 일렉트로라이트 그린시트를 올린 다음에 다시 질소나 환원 분위기 650도씨로 2시간에서 3시간 내에서 유지를 시켜주면은 여기에 있던 전해질 그린시트들이 녹으면서 모두 다 매트릭스에 이제 전해질 함침이 되게 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해질이 함침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캐소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린시트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를 올리고 배터리 좀 켜겠습니다. 네, 일렉트로라이트를 올리고 다시 온도를 이제 올려주면은 이 전해질들이 다시 이제 멜팅이 되면서 이 캐소드를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전지는 이하 그림에서와 같이 에노드, 캐소드, 매트릭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조립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린 모두 다 소발된 상태고 그린시트는 하나도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캐소드 전해질 함침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면은 서피스 앵글 측정기로 이제 온도를 올려가면서 그 캐소드 페로옥사이드에 LiNA2CO3가 함침되는 과정을 표시해뒀습니다. 멜팅
템퍼러처는 보통 500도에서 510도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 온도가 처음에는 이게 일렉트라이트 파우더들이 이 파우더 상태로 있다가 500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피가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514도가 넘어가면서 이 모든 파우더들이 이제 녹아버려서 이 캐소드 안으로 모두 다 녹아버려서 함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소드 공극으로 이 전해질 파우더들이 모두 훔침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번아웃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우더들이 이제 엉겨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전해질을 함침을 하게 되면은 이 파우더들 사이사이로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들이 이제 다시 리퀴드 되었다가 솔리드파이가 돼서 이와 같은 형상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캐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옥사이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사이 공간들을 모두 이제 다 다시 전해질이 채워서 이와 같이 빈 공간을 모두 전해질로 채워서 흠침된 형태의 캐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캐소드와 매트릭스 모두 흠침을 하였고요. 이 80% 정도의 흠침을 하였을 때 저희가 계산한 그 흠침량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소드, 매트릭스, 에너드를 사용해가지고 단위전지를 조립할 수가 있었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에너드 같은 경우는 질량차가 거의 없는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시트 상태하고 전해질 흠침한 거와 유기물 때문에 질량 차이가 좀 있고, 캐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똑같은데 흠침량만큼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린시트를 사용한 단위전지하고 전해질 흠침형 단위전지가 이제 전해질이 사용한 양은 모두 동일하게 단위전지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처리 MCFC 단위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16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넉넉하게 36시간 정도로 전처리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50도씨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더 날아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이제 편하게 올려도 되고, 450도씨부터는 이제 전기질이 다시 녹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으로 좀 사용하는 분위기를 사용해서 이제 전처리를 하였는데요. 소듐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곤을 통해서 전처리를 했는데, 아르곤을 이 가스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까닭은 이 소듐 LIN의 CO3가 550도씨 근처에서 셀프레임하고 커렌트 컬렉터에 쉽게 파손되는 부식층들이 많이 생성되는 이상부식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부식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곤 가스 분위기를 사용해서 이상부식이 발생하는 분위기를 통과를 한 다음에 단위전지를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 특성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전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운전 시간에 따른 IR과 NT 크로스오버인데요. 내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단위전지가 이렇게 초기의 단위전지는 크게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단위전지는. 그러나 전해질 함침형 단위전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이 연료전지의 내부 저항이 크게 발생을 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EIS를 찍었을 때도 이 EIS 커브들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부 저항이 크게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M2 크로스오버 역시 이렇게 처음에는 에노드 사이드 캐소드 M2가 얼마나 통과하느냐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크게 발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되게 크게 0.4%, 0.2%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M2 크로스오버하고 이 IR 값이 높게 나온 거는 전해질들이 에노드 사이드에 높고 캐소드하고 매트릭스 사이드에만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에노드 전해질들이 다시 에노드 사이드, 매트릭스, 캐소드 사이드로 다시 재분배되면서 이렇게 IR과 M2 크로스오버가 감소하면서 운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함침용을 사용하는 경우에 높이가 이제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높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셀프레임하고 캐소드 커렌트 컬렉터, 그다음에 에노드 셀프레임, 에노드 커렌트 컬렉터가 있을 때 이 에노드 셀프레임과 캐소드 셀프레임 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전 전에는 이 간극이 이제 1.23mm였는데
운전 후에 간접을 잘라서 이 절단면을 통해서 높이를 측정하였는데요. 일반 간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셀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82mm에서 1.08mm로 1.74mm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대부분이 이제 전해질 그린시트의 높이인데요. 그러나 이제 함수형 간전지 같은 경우에는 1.22mm, 0.99mm로 이제 0.23mm. 그러니까 함수형 간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가정량이 이제 13분의 13.22% 거의 9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형 단위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높이 스택을 만들 시에 이 스택 단위전지 하나하나당 2mm씩 변하는 게 하나도 많이 감소해서 스택 적층 시에 높이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전지 운전 후에 구성 요소를 한번 분석하였는데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함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단면에서 보실 때와 같이 전해질들이 아직까지는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거의 모든 양이 가득 차 있는데 운전 후에 보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시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부분들의 일렉트로라이트들이 다 이제 에노드 매트릭스와 에노드로 이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에노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해질들이 거의 없게 있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파우더 사이사이로 니클 사이사이로 이제 전해질들이 다시 분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시간 운전한 뒤에 전해질 30량을 분석하였을 때 전해질을 초산에 녹인 다음에 분석하였는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 후 전해질 30률이 94%, 그 다음에 캐소드 같은 경우는 42%, 에너드 같은 경우는 21%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0률이 100%, 40%, 20%에 거의 근접하게 전해질이 재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함치명 캐소드와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린시트 없이 이제 단위전지 운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전해질 함치명 용전의 특성은 매트릭스 강조전진에 따른 조립 용이성과 전처리 시 유인구 발생이 최소화된다는 점, 그리고 높이 감소가 최소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캐소드와 매트릭스의 공급 부피의 이제 80% 기준으로 전해질 함침을 해서 전해질 함치명 전극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를 이제 운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해질이 완벽하게 재분배가 일어났고 일반 단위전지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단위전지와 비교했을 때 일반 단위전지의 높이 변화가 이제 13.21%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